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간에 지금 증시 상황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산적한 현안이 많은 상황인데 오늘 어쨌든 간에 휴가는 가긴 갑니다. 대통령들 다 가는 거죠. 이번에 이제 4박 5일로 이제 휴가를 간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주변 참모들한테 모두 휴가를 꼭 가라. 그리고 이제 꼭 국내로 휴가를 가서 내수 경기 진작을 시켜라 이런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.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경남 거제시장 가서 이제 민생 투어 같은 거 했잖아요. 여하간 그런 상황인데 대통령의 휴가 문재인 대통령은 좀 어떻게 쓰셨어요? 문재인 대통령은 휴가를 못 가신 적이 많아요. 그러니까 수해가 나서 못 가시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 증시 상황, 이 모든 국민들이 지금 이제 패닉에 빠져 있는 이 상황이면은 저는 휴가를 취소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여유롭게 그렇게 유유자적하고 휴가를 뭐 떠나신다니 참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. 아니 그리고 사실 작년에 뭐 휴가 가서 휴가일에 꼭 그런 일이 뭐 생기라는 법은 없지만은 공교롭게도 작년 8월 2일에 보면 그 최혜병 사건 관련된 네. 그 경찰에 이첩했던 사건을 돌아오는 네. 과정에서 또 대통령이 이제 개인 전화로 이제 첫날에 물론 그게 위치가 어디에서 어떻게 한 건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전화들을 걸어서 경찰에 보낸 사건을 다시 가져오는 또 이 일이 있었잖아요. 그렇죠. 작년에 네.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저도에 있는 대통령 휴양소로 갔었고 올해도 아마 거기 아닌가 싶은데 뭐 근데 8월 2일은 사실은 엄격하게 따지면 저도는 8월 3일에 들어갔고 네. 8월 2일 날 저녁에 있는 당시 잼버리 개막식에 맞아요. 네. 참석을 했다가 뭐 진해에서 1박하고 그 다음 날 저도 휴양소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잼버리 그 개막식 전에 난리가 났던 거죠. 최혜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전방위적인 네. 개인 휴대폰으로 뭐 이것저것에 많이 전화를 하고 했던 것인데 대통령도 휴가 갈 수 있죠. 근데 다만 여름 휴가 꼭 가라. 근데 해외 말고 국내로 가서 내수 진작에 뭐 보탬을 줘라. 저는 이런 멘트도 조금 부적절한 것 같아요. 물론 장관 정도 되면 해외로 여름 휴가 안 가요. 뭐 고위공직자들은 대부분 안 가죠.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니까. 네. 그렇긴 한데 꼭 대통령이 뭐 해외로 가지 마라, 뭐 국내로 가라, 뭐 이런 언급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꼰대 같지 않아요? 저는 그거 다 큰 어른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. 고위공직자들은 알아서 안 가요 해외로. 그리고 제가 기억을 못하는 걸 수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예전에 보면은 물론 그 대변인실과의 물밑 상의 끝에 나오는 거겠지만은 무슨 책을 읽었다. 그렇죠.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이 정부 들어서 약간 그런 얘기는 좀 접하지 못한 것 같아요. 아마 유튜브 리스트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? 이런 유튜브 보수 그 리스트는 제가 대충 알아요. 예. 근데 그 보면 네. 대통령 여름 휴가 때 무슨 책을 들고 갔다. 아니면 뭐 여름 휴가에 무슨 일을 읽었다. 근데 이제 모든 정보가 다 똑같지는 않겠습니다만 네. 대부분 그 책이 어떻게 되냐면 미리 대통령실에서 준비를 하죠. 그래서 연설기록 비서관실이나 뭐 어떤 부서에서 책 10권 뭐 아니면 20권 정도를 뽑더라고요. 보니까 뽑고 그 책의 내용을 요약한 진짜 엑기스를 뽑은 거를 보고를 하더라고요. 대통령께.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 책에 대한 설명도 뒤따르는 기자들한테도 예. 그런 그래서 분위기라는 건데 제가 그 전에 법무부 근무할 때 용케 그 대통령 여름 휴가 때 그때 그 보고된 그때 한 10권 이상을 요약 정리해서 이제 대통령께 보고한 그 문건을 구해서 장관께 드렸죠. 법무부 장관 딱 이기남 법무부 장관 당시에 아니 그때는 고 네. 전임자 시절인데 네. 그래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. 이게 국민들은 저 IMF 때보다도 더 힘들다고 코로나 때보다도 힘들다고 지금 다 먹고 살기 힘들다 하는데 그렇게 그냥 휴가 가시고 또 뭐 지역 경제 살리는 차원에서 뭐 어디 몇 군데 방문하신다고 하는데 또 뭐 대구 서문시장이나 뭐 이런데 뭐 환호 소리만 나는데 내 귀에 캔디 뭐 이런 달콤한 소리를 해줄 곳만 가시지 않을까 뭐 이런 암담한 예측을 해봅니다. 그러니까 예전에 이게 물론 문법 같은 걸 수도 있는데 저도 보면은 옛날 신문 읽었던 기억 곱쇼 보면은 대통령이 휴가를 간다는 건 진짜 쉬러 간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. 뭔가 이제 휴가가 끝나면 뭔가 이어질 그렇죠. 정치적 전국 이벤트를 구상. 위해서 전국 구상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전국 구상을 한다면은 1번이 뭘까요? 의원님 보시기에.
아니 그 전국 구상 뭐 한다 여름 휴가 이후에 무슨 개각과 관련해서 네. 무슨 뭐 한다는 거 언론에서 쓰는 거고 얘기고. 그렇게 써주는 거고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작년 8월 3일 날 저도에 있는 대통령 휴양소에 들어가서 여름 휴가를 보냈는데 가장 관심이 가는 거는 그 여름 휴가 저도에서 누굴 만났느냐예요. 작년에. 네. 누굴 만났느냐. 그거와 관련해서 뭐 이런저런 소문들이 좀 있어요. 근데 아직 확인은 안 되지. 확인된 건 없죠. 확인은 안 되고 다만 그 대통령의 여름 휴가를 누구랑 같이 갔느냐. 그거는 대충 확인이 돼요. 올 여름은 아직 소문이 안 도는데 작년에 누구누구랑 같이 갔다는 거는 대충 돌아요.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여름 휴가에서 만약에 어떤 구상을 하신다면 얼마나 오랜 시간 하실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그 간간히 술 드시는 사이에 구상을 하신다고 하면 아마 한동훈 대표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. 네. 그리고 여당을 저거 어떻게 할 거냐. 왜냐하면 첩첩산중이잖아요. 뭐 그 특검법도 또 발의가 돼서 본회의까지는 통과가 될 거고 이번에 지금 통과된 법안도 워낙 많고 맞아요. 네. 방송사법뿐만 아니라 뭐 노란봉투법, 뭐 25만 원 지원금법, 인생지원금법 네. 워낙 많으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거의 거부권 행사는 명확해 보이는데 그 여당의 108표를 어떻게 하면 지키느냐 뭐 그거와 관련한 구상을 좀 하시겠죠. 저는 그것도 궁금하고 하나 궁금한 거는 그 8.15 특사. 왜 갑자기 궁금하냐면은 계속 말들이 많은데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어쨌든 간에 2년 실형을 받고 살고 나왔는데 이번 임기 3년 차잖아요. 그리고 여소야대 뭔가 불리한 상황에서 이거를 좀 정치적으로 어떻게 할지가 굉장히 좀 궁금하거든요. 그렇죠. 그런 얘기가 슬슬 많이 나왔죠. 8.15 특사가 될지 뭐 성탄절 특사가 될지 네. 모르지만 이번 복권 하지 않겠느냐. 뭐 그건 뭐 알 수 없는 일이고. 근데 제가 휴가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2년 전에 윤석열 대통령 휴가는 또 미국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왔을 때 그러니까 만나지 않고 또 휴가를 가버렸잖아요. 근데 그때가 그런 일이 있었군요. 22년 8월 초가 그때가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법이 통과돼서 이제 우리나라 그 전기차에 이제 심대한 타격을 준다. 그래서 굉장히 우려가 높아졌던 네. 시기인데 하원 의장이 뭐 초청한 것도 아닌데 어쨌든 우리나라로 오게 됐고 그러면은 이제 만나서 만약 그 정보도 좀 입수하고 그랬으면 미리미리 좀 대처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걸 안 하고 가버렸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국회의장 비서실장을 할 시기였는데 대신 국회의장이 국회에서 이제 호스트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. 그러니까 굉장히 그 중요한 시기에 그러니까 작년도 정말 중요한 그런 사건들이 있었던 그 시기에 휴가를 가시고 휴가는 정말 알뜰하게 챙겨 드신다.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. 작년도 재작년도. 아니 아까 물고 다시 한번 여쭤보니 의원님 보시기에는 김경수 전 지사 네. 특사에 포함시킬 것 같으세요? 아닐 것 같아요? 근데 아직 귀국을 안 한 상태 안 했죠, 안 아닌가요? 했어요. 예. 해외에 있는 있어요. 상태 영국 아닌가요? 체류하고 있어요. 예. 이제 저번에 노무현 대통령 그 시기에 계셨다가 다시 영국에. 근데 복권하는 건 뭐 해외 체류랑 상관없는 아니, 거잖아요. 그거하고는 예. 상관없죠. 물론. 근데 이제 네.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 이른바 그 야권 분열 카드로 쓸 수 있다. 뭐 이런 그 측면에서 얘기가 나왔던 거잖아요. 네.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워낙 이재명 지금은 대표 후보입니다만 뭐 이른바 일극 체제에 있다 보니 과거에 이제 친문 친노 세력의 어떤 구심점 역할을 해줄 만한 사람으로 김경수 전 지사를 복권시켜서 피선거권을 회복시키면 뭐 그 다른 이후에 판도가, 벌어진 뭐 네. 이런저런 가능성이 있다. 그런데 글쎄요, 뭐 김경수 전 지사가 아직 해외 체류 중인데 그런 목적이라면 굳이 서두를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왜냐하면 지금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8월 18일 날 맞아요. 끝나잖아요. 네. 그러면 8.15 특사로 8월 15일 전날이고 뭐 전전날 발표해서 복권이 돼도 바로 2, 3일 후에 전당대회 열려서 보나마나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될 텐데 제가 만약에 사면 복권권을 갖고 있다면 저는
연말까지 기다릴 것 같은데요. 어차피 성탄절까지. 선거도 가까이 없기 때문에 네. 아무래도 그런 얘기 해주신 거고 아까 당정관계 고민도 얘기해 주셨는데 한동훈 대표는 친정체제 구축을 차근차근히 하고는 있는 것 같아요. 당직 인선만 보면 뭐 정책위 의장 사무총장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신지호 전 의원을 유튜버를 이제 당의 전략기획부총장에 이제 기용을 했고 이분이 이제 캠프에서 총괄실장도 맡으셨고 지명직 최고에는 언론인 출신이 이제 김종혁 전 이제 편집국장 중앙일보인가요? 이렇게 시켰고 그다음에 조직부총장에는 그 자기가 영입했던 초대 영입했던 정성국 의원인가 교총 출신의 이분을 했던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좀 어떤 것 같습니까, 의원님 보시기에? 뭐 지금 막 계속 인선을 발표하면서 이른바 친한계로 당 요직을 채워나가고 있는 상황이죠. 아직 여의도 연구원장은 발표가 안 된 것 같은데 네. 사실은 여의도 연구원장 자리가 생각보다 중요한 자리예요. 웬만한 뭐 최고위원보다는 훨씬 중요한 자리가 연구원장 자리입니다. 근데 누구를 그 인선을 할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. 오늘 기사를 보니까 얼마 전에 임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된 김종혁 최고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. 원래 정점식 정책위 의장을 한동훈 대표는 그냥 유임시킬 생각이었는데 친윤 쪽에서 무슨 계파 얘기 꺼내면서 뭐 유임을 시켜야 되는 것처럼 말을 꺼내는 바람에 뭐 교체하게 됐다 뭐 이런 취지의 그 발언을 한 것 같던데 그게 말이 돼? 근데 이해가 덜도 안 되는데. 기왕 자르고 교체했으면 야근 올리지 말아야지. 그러니까요. 아니 저는 그 기사를 보면 뭐지 이거? 왜 약까지 올리지?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아니 애초에 유임시킬 생각이었으면 그냥 유임시켰으면 돼요. 그럼 뭐 그러니까요. 어려운 예. 일이라고. 정책위 의장은 임명된 지 2달밖에 안 되고 해서 그냥 저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발표를 하든지 아니면 정책위 의장을 뺀 나머지 임명직 당직자들의 인선을 발표하면 되는 일이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애초에 유임시킬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사건의 흐름상 그러니까요. 근데 시컨 잘라 놓고 원래는 안 바꿀 건데 친윤계 때문에 할 수 없이 바꿨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거 때려놓고 약 올리는 것까지 하는 거는 조금 심하지 않나요? 아니 그리고 당정 관계가 최근에 이제 한동훈 대표의 발언을 따라가다 보면은 굉장히 좀 달라진 양상을 느끼는 게 지금까지 이제 그 대표가 되기 전까지는 한동훈 대표가 그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 이런 거에 대해서 선뜻 그 배경을 설명하는 일에서는 자크가 많이 달려 있었어요. 잠궈져 있었는데 이번에 방송 출연을 해가지고 대통령하고 독대 해동과 관련해가지고 먼저 내가 요청해서 만났다라고 이제 경위를 밝히고 그러면서 과거의 친소 관계로 만난 게 아니라 대통령과 집검장 대표라는 공적 지위로 만난 거다.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. 보니까 좀 이렇게 본인이 지금 자신감이 좀 생겨서 그런 건가요? 아무래도 그렇겠죠.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자기가 전당대회에서 이른바 친윤계 쪽에서 전폭적으로 지지했던 원희룡 후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희룡 후보는 채 20%가 안 되는 낮은 득표율을 보였고 자기는 62.8%의 득표로 당선이 됐으니까 네. 명실공히 집권 여당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된 당대표는 바로 나다. 옛날에 내가 아니야. 그러니까요.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옛날에 그 영화에서 그런 장면 많이 나오잖아요. 맞아요. 예. 오랜만에 조우한 관계, 달라진 관계인데 옛날에 내가 아니야. 그러다가 그 다음 대사가 그런 것도 나오던데 안 되겠다. 니 좀 맞자. 뭐 이런 대사도 나오던데 영화 보니까. 아니 왜냐면은 안 되겠자 니 좀 맞자가 사실 이거 정확하게 뭐 같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본인이 제3자 추천한 대법원장 추천 특검을 내놓다 보니까 방송에서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. 그랬더니 선출된 당대표가 중요한 당의 사안에 대해서 의미 있고 영향력 있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결국 이 문제가 이제 보훈과 안보의 문제고 뭐 단순히 이제 국민들에게는 진실 규명을 반대하는 거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법을 제안했다.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결국은 대통령이 가장 극명하게 반대할 만한 사안인데도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? 갑자기 꼬리를 내리고. 네. 네. 아니 근데 계실 때는 사실 당정 관계라는 게 민주당하고 그 문재인 대통령 때 좋을 때 계셨던 거죠? 그렇죠. 네. 네.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마지막 대변인이었으니까 그래도 이제
당정청 관계가 예, 뭐 잘 돌아가고 뭐 정무수석도 정무비서관도 아주 바삐 여야로 넘나들면서 잘 조율을 했었던 시기죠. 네.